만약 제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국가가 유럽이나 중동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유럽, 일본 등은 빠르게 세속화됐지만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신념도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지역에는 종교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미국이 종교적인가가 아니라 왜 이 한 지역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종교적이 되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정치, 정체성,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에 영향을 미쳐왔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꺾일 조짐이 없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89%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벨트 지역을 따라 있는 주들은 종교 소속 비율이 80%를 넘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고 다른 선진국에서 보이는 세속화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강한 종교적 열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학이 아니라 바로 지리입니다. 바이블 벨트는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형성해왔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거의 무시한 채로 대부분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를 살펴보면 또 다른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블 벨트에 완전히 포함된 거의 모든 주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켄터키, 미주리, 그리고 당시 영토였던 오클라호마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블 벨트를 1860년대에 일어난 그 치명적인 분열을 초래한 정치와 단순히 연관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부 정착지는 농촌이었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법원, 학교 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만이 규모 있게 기능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종교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초기의 영국 정착민들 중 많은 이들은 영국 국교회가 자신들의 개신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소규모 종교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필그림들은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했으며 이러한 성향을 초기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독립이 가까워지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는 세속적이지는 않았지만 종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향력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종교가 사회 전체가 되었습니다. 초기 남부 정착지들은 매우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나 관공서 건물은 드물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한 시골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새롭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교회가 단순히 유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가 초기 미국 농촌 생활의 중심이었다면 목사는 그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이자 판사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중심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남부는 계속 성장했고 도시들이 생겨났으며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교회와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다가올 때 더욱 그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 시기가 남부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모두 빼앗아갔을 때에도 교회만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정체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트라우마로 강해진 신앙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종교는 일요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가정에서의 아침 기도부터 지역 교회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행사까지 신앙은 모든 것의 배경이 됩니다. 식료품점에서도 기독교 음악을 광고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출퇴근 시간에 가족 경건회를 진행하고 지역 행사 일정도 교회 행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지역 스포츠 팀들도 교회 후원을 받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존재감이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종교는 단순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종교를 물려받으며 이는 신앙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동네 기도 모임부터 지역 교회까지 이러한 기반은 공간과 영향력을 모두 장악하는 대형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약 1,800개의 대형 교회가 있으며 각각 2,000명 또는 그 이상의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급격한 증가세는 제도적 종교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경기장 좌석과 전보트론까지 갖춘 웅장한 건물에 모입니다. 규모가 크고 현대적이며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대부분은 개신교 계열이고 대부분은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것이 이제는 대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지금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영향력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종교단체들은 종종 지역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나 오클라호마의 라이프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은 미디어 부서, 출판사, 그리고 설교, 책, 교재를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앱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지역 경제는 이익을 얻고 교회와 연계된 네트워크는 번창합니다. 이것은 충성심과 참여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일부 교회들은 지역 취업 게시판, 협동주택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영적 지도와 함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재정적 영향력을 모두 굳건히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이블 벨트는 단순한 문화적, 종교적 지역이 아니라 신앙, 상업,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만나는 경제적 지역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자신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이 규모를 키우면 단순히 지리적 한계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 외에도 자선 모금, 무료 급식소, 지역 만찬 등 다양한 활동에 늘 참여해 왔으며 항상 그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이 남긴 다른 흔적들은 훨씬 더 큽니다.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는 수천 개의 독립적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들이 지역 단위로 또는 더 큰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됩니다. 교회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홈스쿨링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제 밖에서 구축된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또한 이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미국 내 병원의 거의 20%가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조지아 인퍼머리는 흑인 환자들을 위한 분리된 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이후 세인트 조셉스 캔들러 헬스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이 네트워크는 그들을 설립한 종교 기관들과 여전히 강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지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상업, 문화, 미디어로 확장되었고 남부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전파에서 영화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바이블 벨트의 영향력은 전국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와 TV 네트워크는 설교와 음악을 수백만 가정에 방송합니다. 복음주의 영화들은 남부를 훨씬 넘어선 관객들을 끌어모읍니다. 뮤지션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고 아레나 투어를 하며 신앙을 예술이자 비즈니스로 바꿉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토크쇼와 팟캐스트조차도 바이블 벨트에서 탄생한 주제를 다루며 미국 전역에 대화를 형성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 벨트는 자신의 세계관을 수출하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생존 방식이 거대한 미디어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대화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신앙의 영향력은 남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화적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한 문화의 중심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00년 넘게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세속문화의 대안이자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외부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인프라는 협력을 낳고 협력은 힘을 낳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곧 교회는 그 영향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남부에서 선출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킹메이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관여해 왔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훨씬 더 극명하게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에는 많은 복음주의 단체들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해온 역사 때문에 진보적인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었던 스코프스 재판은 교회들을 분열시켰고 한동안 정치적 참여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후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들이 이끄는 새로운 세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시 전국 무대로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옹호단체들이 빈곤 퇴치 문제에 더 집중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사회적 이슈에 매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화 속 부도덕하다고 여긴 것들에 반대했습니다.
논란 많은 대법원 판결이 그들을 더 자극했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와 도덕적 다수와 같은 단체들은 주요 권력 집단으로 떠올랐고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선거와 뉴트 깅그리치가 하원 의장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블 벨트는 남부 문화만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국가 차원의 지도층은 물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기관을 만들어야 했던 공동체는 지속적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면제 단체가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목사들은 신도들에게 대한 책임을 어기거나 교회의 자금 지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을 모르는 목사들에게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슈를 우선시하길 원하시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것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와 정치 조직가라는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만 분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단체들이 신앙과 정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고 신도들은 종종 두 영역 모두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남부의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보든 신앙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1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으며 이 상황이 곧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품 안에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이블 벨트는 미국 기독교라는 두 개의 구멍을 막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해졌지만 이곳만은 굳건히 남아있습니다. 1976년에는 미국인의 91%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4%로 떨어졌고 일부 교단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신도들을 이뤘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이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전통적인 종교 관행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지역만은 예외입니다. 바이블 벨트주에서는 종교인 비율이 79%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들 주는 모두 교회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에 깊이 젖어 자랍니다. 뿌리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블 벨트가 단순히 종교 감소라는 추세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들의 지도를 보면 그 분포가 바이블 벨트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전히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지역의 종교 공동체에 의존하는 방대한 규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이 세속화된 지금도 바이블 벨트는 지리적 환경이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에서는 기독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자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신념처럼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